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새로운 왕조의 시작과 국토의 확장으로 행정적, 군사적으로 최신의 지도 제작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북방 영토 확장을 위한 국방상의 요지인 압록강 상류 4군과 두만강 하류의 육진을 개척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대한 파악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1424년에는 구체적인 지도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그 시작은 국경이 확대된 현재의 함경도와 평안도 지방이었습니다. 정척은 1451년에 함경도와 평안도에 해당하는 양계 지방의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1463년에는 양성지와 같이 동국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성종 때 양성지가 올린 상소문에는 조선 초기에 존재했던 다양한 지도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지도는 세계 지도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유구의 외국 지도가 있습니다. 또 국토 전체를 그린 전국지도,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등의 변경지방을 그린 지도, 조운도와 해안가를 그린 연변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함경도, 평안도의 지도가 많은 것은 새로 개척된 이 지역의 경영을 위한 실용적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힌 대부분의 지도는 현재 전하지 않거나 일부만 전하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제작된 대표적인 전도는 정척과 양성지가 공동으로 제작한 동국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동국지도는 그 원본이 전해지지는 않으나 사본 또는 같은 유형의 지도로 추정되는 지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조선방역지도는 그중 하나입니다. 이 지도는 하단부 좌목에 있는 관원 명단으로 볼 때 1557년에서 1558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왕실에 필요한 의복과 식품 등을 관장하던 재용감에서 제작한 지도로 대마도 속해에서 보관해 왔습니다. 이후 1930년대에 조선사 편수회에서 속해 문서의 일부로 구입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지도의 구도는 상단의 제목, 중간 부분의 지도, 그리고 하단에는 제작에 참여한 재용감 관원의 명단을 수록한 좌목이 있습니다. 이 형식은 문인 모임을 그림으로 기록한 계회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도와 회화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형 표현은 중부와 남부 지방이 비교적 정확한 반면 북부 지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제외하면 하천의 유로망이 비교적 정확합니다. 산줄기는 풍수적 지리인식에 기초하여 연속된 산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척 양성지의 지도 유형은 1750년대에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출현할 때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도 소축적 지도로 민간에서 빈번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정척 양성지의 동국지도 유형은 이 외에도 몇 종이 더 남아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 소장의 조선 팔도 지도 등이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고 국가의 기틀이 확립됨에 따라 주변 국가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외교관계는 큰 나라는 받들고 이웃나라와는 화평하게 지내는 4대 교린의 원칙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는 4대 관계로 일본, 여진, 유구 등
주변국은 교린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외국 지도들도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02년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와 같은 상세한 세계 지도에 주변국들이 소상하게 그려져 있지요. 이것만 보아도 이미 이 시기 주변국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전기 주변국에 대한 독립된 지도로는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외국 지도가 유일합니다. 해동제국기는 1443년에 서장관으로 일본에 갔다 온 신숙주가 성종 2년인 1471년 왕명으로 찬진, 즉 지어올린 것입니다. 일본의 지세와 국정, 교빙왕래의 연혁, 사신관대 예접의 절목 등을 기술했습니다. 책의 앞부분에는 해동제국 총도, 본국지도, 서해도 구주지도, 일기도지도, 대마도지도, 유구국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일본 지도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판본 지도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데요. 또한 독립된 일본 지도의 판본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해동제국기에 수록된 일본 지도는 기본적으로 교키가 만든 일본 최초의 전국 지도인 교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기 박돈지나 외승, 도안이 들여온 일본 지도들도 참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토에 있었던 일본 국도를 혼슈의 중앙에 배치시키고 그 동서로 오미군이 등의 군의를 주로 표기하고 경계를 그렸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의 지방행정구역인 군의를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인 주로 대치시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죠. 전체적인 구도와 주의 표현은 교키도와 유사하나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 국도의 동쪽에 위치하는 가마쿠라 도노가 원형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주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것은 이전 시기 존재했던 가마쿠라 막부가 아니고 해동제국기가 제작될 당시 무로마치 막부와 대립 관계에 있었던 고가쿠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동제국기의 일본 지도가 최신 정보를 토대로 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키도 계열의 지도에 보이는 도로의 표시가 없고 대신에 해로의 이정이 상세합니다. 즉, 일본의 국도에 이르는 해로와 유구국의 국도에 이르는 해로의 이정이 이수의 표시와 함께 수록되었다는 것이죠. 교키도 계열을 따르면서도 조선의 현실적 필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해상을 통한 일본 및 유구와의 교류 관계가 지도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입니다. 셋째, 동중국해를 비롯한 바다의 섬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 위치나 배열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일본, 유구에 이르는 활발한 해상 왕래의 결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북쪽, 지금의 홋카이도인 이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해동제국 총도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동제국기의 본문에서도 일본의 북쪽 지계가 흑룡강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여 남북으로 길게 걸쳐 있는 일본 지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도의 서쪽에 안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해동제국 총도가 일본의 교키도를 기초로 했음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해동제국기에는 상세한 대마도 지도도 실려 있습니다. 이 지도도 현재 존재하는 독립된 판본의 대마도 지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지도 제목은
일본국 대마도 지도입니다. 즉 대마도가 행정적으로 일본 소속의 지역임을 명시한 것이지요. 지도에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진 대마도의 해안선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포구 표시가 상세합니다. 산지는 조선의 전통적인 연맥식 표현 방법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대마도의 8군에 소속된 82개의 포구가 모두 적혀 있어서 실지 조사를 통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죠. 특히 포구의 지명이 우리나라 한자의 음과 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왜 섬이 하나로 그려져 있나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지도의 모양과 관련하여 섬이 하나로 그려진 것은 1672년에 굴착한 수로에 의해 비로소 두 개의 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으로 긴 섬을 구부린 새우 모양 같이 그린 것은 해동제국기의 책의 크기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동제국기의 대마도 부분 기록을 보면 남북은 3일 거리쯤 되고 동서는 하루나 반일 거리쯤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남북으로 긴 섬을 의도적으로 압축시켜 그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본래의 모습과 달리 남북으로 압축되고 아소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동제국기의 대마도 지도는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인데요. 이후에도 그대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에도 유사한 형태의 대마도 지도가 간략하게 그려지기도 했죠. 15세기 조선에서 이와 같은 정교한 일본 지도와 대마도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바로 일본의 침략에 대한 대비라는 현실적 필요에서 비롯된 바가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웃나라와 교제하는 정책에 기초한 교류를 통해 일본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했던 대외인식의 개방성에서 비롯한 바도 큽니다. 해동제국기에는 현재 오키나와 군도인 유구국 지도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단종 때 도안이 준 지도를 바탕으로 그린 것입니다. 도안은 유구국 사신을 칭했지만 하카다의 상인경 승려로 1453년에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선시대 현재 외교부 업무를 수행하던 예조에서 열린 연회에서 유구국과 사츠마 번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지도를 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는 유구국과 일본국 지도 4벌을 바쳤습니다. 단종은 이 지도들을 배접하여 한 벌은 골내에 들이고 나머지는 의정부, 춘추관, 예조에 나누어 보관하게 했습니다. 유구국 지도는 바로 이러한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동제국기의 유구국 지도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북쪽을 지도의 상단에 배치하여 지금의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의 여러 섬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부속 섬에는 수로상의 거리가 덧붙여 적혀 있습니다. 오키나와 중심지인 나하에 이르는 수로가 표시되어 있고 외성과 내성으로 이루어진 슈리성을 크게 그려 한 나라의 수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남북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조선 지도학의 특징인 연맥식 방법으로 묘사된 점이 특이합니다. 해동제국기의 유구국 지도는 조선시대 유구국에 대한 기본 지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구와의 직접적인 교류가 단절되는 조선 후기에도 계속 똑같이 그려지고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조선의 건국과 지도 제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